6월 23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0.91, 코스닥은 0.18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셀트리온이 2거래일 연속, 오늘은 1.42, 헬스케어는 1.02, 제약은 3.58, 삼형제가 나란히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16만 3,900원, 약 16만 4천원에 왔는데요. 이거 올라갔다고 또는 올라간다고 좋아할 필요도 없고 그동안 너무 많이 떨어졌죠? 간의 기별도 안 가시겠죠? 중요한 거는 올라가건 내려가건 힘 빼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항상 언급드리는 한 방에 그 시기가 올 때까지 힘 빼지 말고 걸어가자고요. 우리의 길을 그냥 우직하게 묵묵하게 힘 빼고 본업에 충실하면서 그냥 걸어가자고요. 이유가 뭐다? 셀트리온 3사 합병 준비 막바지. 이번에는 이루어질까? 7월 중 합병 증권신고서 제출 계획. 자, 오늘 오전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셀트리온의 3사 합병 준비가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 투자 업계에 따르면, IB에 따르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 등 셀트리온 3사는 합병 증권신고서 제출을 앞둔 것으로 전해졌다.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이고 7월 중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합병 비율은 주가를 가중평균한 값에 따라 정해질 전망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상장사끼리 합병할 경우 이사회의 합병결의 하루 전과 일주일 전, 한 달 전의 주가를 가중평균해서 합병 비율을 정한다. 추후 이사회를 통해 조정도 할 수 있다. 실제로 올해 3월 경영에 복귀한 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은 그룹 상장 3사 합병에 속도를 내겠다고 전한 바 있다. 서정진 회장은 준비 단계는 거의 종료됐다. 금융시장이 안정화되는 것으로 보이면 마일스톤을 제시하겠다. 그러면 합병까지는 4개월 안에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다. 금융시장이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추가 금리 인상 유예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이 미디어에서 나오더라고요. 조금 있다가 그거 제가 언급드리겠습니다. 금리 인상 이슈는 단기적으로 시장에 노이즈를 줄 수는 있겠지만 큰 파동은 지나갔습니다. 2023년도는 시장에 너무 달리면 브레이크 잭으로 쓰겠죠. 지금처럼 말입니다. 셀트리온은 내부에서 합병 관련 준비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건 맞지만 합병 시기와 관련해서는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 자, 그들이 정신 못 차릴 때 또는 방심하고 있을 때 한 방에 끝내야 됩니다. 힘 빼지 마세요. 왜냐하면 얘네들의 작업은 단기간에 급등시키고 긴 기간 동안 하락시키고 단기간 동안에 급등시키고 긴 기간 동안 하락시키고 피를 말리게 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준비 안 됐을 때 한 방에 내서 한 방에 끝내야죠. 그렇죠? 그래서 8개월 동안 상승세가 나오는 그 상승장을 셀트리온의 그 2년 반의 서름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그 시기를 만나야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바이오 의약품 포트폴리오 확장, 신성장 동력으로 재도약 시동을 건다. 바로 셀트리온입니다. 2025년까지 제품군 11개로 확대한다. 작게는 10조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크게는 15조, 20조가 넘어가는 제품도 있습니다. 이 제품이 11개로 확대가 된다는 거죠. 즉 모멘텀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실적 기반유의 3사 합병 그리고 대형 모멘텀과 함께 올해는 유플라이마 출시와 램시마이스시 신약 허가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헬스케어 미국 직항만 구축 서두른다. 유럽에 이어 미국 직판 확대, 현지 인력 충원도 본격화. 이거 올해 5월 30일 며칠 안 된 이야기입니다. 미국 직판 굉장히 그룹의 볼륨,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 전체 영업이익률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파트너사에게 제공하는 그런 수수료가 엄청 낮기 때문에 그 볼륨을 가지고 확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유플라이마 PBM사 등재 확률도 무척 높죠. 그리고 3사 합병을 위해서 다케다 제약, 아시아 태평양 판권 내놓은다. 3사 합병을 위해서 총알을 마련해 놓기 위해서 또는 포트폴리오에 대한 바이오 시밀러, 신약에 대한 확대, 여러 가지 기준점으로 내놓을 수가 있겠죠. 이 그림을 보시길 바랍니다. 올해 세 번째 자사주 배입, 500억 원 규어. 자, 올해만 1,000억 원이 넘어가는, 아니죠. 그동안에 맞나요? 세 번인가요? 이게 알고는 1,500억 원이 넘어, 1,500억인가요? 세 번째, 벌써 세 번째인 것 같은데요. 올해 세 번째 자사주 매입이다. 1,000 몇백 억이었던 것 같아요. 올해 1,500억 원, 맞죠? 자, 그리고 복귀한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공격적인 M&A 나설 것. 대형 M&A, 3사 합병, 이거 하나하나가 진짜 큰 겁니다. 유플라이마 출시와 램시메스시는 신약이에요, 신약.
대한민국 역사에서 바이오 의약품 중에 자가면역질환 시장에 FDA 신약 의약은 없었습니다. 알고 계시겠죠? 그 부분을 레키노라가 했지만 얘는 숫자를 못 찍었죠. 얘는 조 단위로 지금 현재 유럽에서만 5천억 원을 찍어대고 있죠. 자, 미국에서 신약으로 허가받으면 조 단위의 캐시카우가 꾸준히 창출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셀트리온의 주가를 보면서 보이시죠? 제가 말씀드렸던 단기간의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쭉 장기간 동안 밀죠. 또 상승, 하락, 상승, 하락, 하락, 하락 마탱이 가죠. 또 바닥 찍고 바닥에 기대가 한번 강력하게 상승, 또 긴 기간 동안 하락, 또 상승, 긴 기간 동안 하락. 시가 말린다는 거죠. 얘네 작업은 사실 똑같아요. 그럼 뭐죠?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얘네 의도를 알았다면, 적의 의도를 알았다면 우리는 대응 방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걸어가세요. 힘 빼지 말고 걸어가다가 집중해야 될 때, 폭등 나올 때,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의 주가가 올랐다고 좋아하지 마시고 떨어졌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긴 기간 동안 횡보와 하락을 거쳐왔기 때문에 힘 빼는 작전이거든요. 그래서 포기하면 물량을 쪽 빨아먹으니까 중요한 건 폭등 나올 때, 그때까지는 우리 길을 걸어가자고요. 그리고 그때 개인들에게 안타깝지만 물량을 일부 넘겨줘야 되겠죠. 셀트리온의 공매도 누적 잔고가 나왔습니다. 232만 주. 190만 주에서 좀 늘었어요. 180만 주 때 대략 한 역사상 최저치 대비해서 40만 주에서 50만 주 가까이 늘었습니다. 1200에서 1300만 주까지 줄어서 180, 190까지 줄었다가 230까지 늘어나 있는 상황이죠. 다시 줄어들 겁니다. 흐름은 하락 추세를 명실상부하게 그려나가고 있다. 자, 그리고 연준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두 번 추가 인상 재확인한 파월, 최저금리 6%에 육박하나, 하원 출석해서 기존 긴축 기조 재확인. 왜 그랬을까요? CME 페드워치에서도 0.25% 7월 달에 올릴 확률이 무척 높습니다. 현재 글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미국의 나스닥을 한번 봐볼게요. 굉장히 너무 강하게 달려나가고 있거든요. 자, 나스닥의 차트입니다. 자, 월봉으로 보면 더 한눈에 나와요. 보이시죠? 지금 엄청나게 빠르게 달려나가고 있죠. 제 시황관으로는 속도 조절로 보인다. 야, 그만 달려. 속도를 좀 조절을 해. 이유는 급하게 달리면 안 되겠죠. 그쵸? 시장을 컨트롤하는 것으로 보인다. 2023년도는 상승장세가 이어질 겁니다. 다만 물량을 소화하고 갈 확률이 높겠죠. 코로나는 공식적으로 해제가 됐어요. 중국도 다시 한번 리바이벌 시키고 있습니다. 국내 미디어를 통해서는 안 좋은 소식이 많이 나오고 있죠. 중국에 대해서. 그러나 이거는 필터링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다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여력이 있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고요. 미국은 금리 인하를 쉽게 못한다는 거죠. 그 차이점을 다시 한번 보시고요. 일본 또한 경제가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금리를 못 올린다는 거죠. 일본은 오히려 심지어 받아줄 만큼 그 여력이 되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정리를 하면 2023년도는 상승장에 나오는데 그 과정에서 시장을 컨트롤하는 수단으로 쓰고 있다. 이미 상당히 많이 그 작업을 해왔죠. 지난번에도 이미 연준 의장의 FOMC 발언을 통해서 또는 기타 연준 의원들의 FOMC 위원들의 발언을 통해서 시장을 끊임없이 컨트롤해왔다. 그들의 무기이기도 하죠.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2023년도 또는 길면 2024년도 상반기까지 시장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어느 기준점인가 저는 그 이후에는 좋지 않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금리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고금리를 감당할 수 있는 전 세계 기업들과 가계 비중이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부채는 정리를 하고 가야 되겠죠. 즉 시스템 리스크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 안에 상승 장세가 나오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한다는 거고. 오늘 셀트리온의 공매도 매매 비중은 6.17, 거래량은 55만 2천 주, 오늘 1.42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헬스케어의 공매도 매매 비중은 23.02, 상당히 많이 늘었네요. 그러나 지금의 공매도 매매 비중은 전혀 중요치 않다. 오히려 이 매매 비중이 바닥권에서 늘어나는 것으로 보여서 뭐죠? 상승이 저는 다가온다 생각합니다. 다만 이 상승이 추세적인 상승으로 이어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요거 바닥에서 찔끔 또 20만 원 금방 17만 원 금방 에서 밀어버리면 또 마탱이 가죠. 그죠? 추세적으로 나오는 게 중요하다. 이 매매 비중이 좀 늘어난 걸로 보여서 저는 상승이 기술적으로 다가올 시간이 와갑니다. 기술적인 부분이요. 제약은 공매도 매매 비중 13.79. 얘도 최근에 좀 많이 늘었죠? 그대로. 거래량은 21만 3천 주. 오늘 3.58.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셀트리온 오늘 외국계 창구 UBS 창구를 통해서 계속 들어왔어요. 장중에. 그리고 모건 스탠리와 CT, UBS 매수와 매도가 UBS 통해서 처음에 매도가 나왔다가 CT를 통해서 매수, 그다음 UBS를 통해서 매수가 이어졌고요. 모건 스탠리는 찔끔 매도가 장중에 나왔습니다. 오전 중에 매도가 나오고 있다가 그다음 UBS 매수로 전환되는 흐름이죠. UBS가 어딘지 아시죠? 스위스 1위 은행입니다. 얼마 전 파산한 스위스 CS 은행을 바로 인수했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금융의 판때기가 다시 쓰여지고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UBS를 통해서 장중에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좀 들어왔다. 4만 주 가까이 신한을 통해서 가격이 끊임없이 통제가 되고 있다. 삼성이야 뭐 국내 몸통이니까요. 이렇게 외국계 흐름의 창구를 보였고요. 삼형제 수급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은 수급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당연히 그동안에 매도가 많았기 때문에 기간은 오늘 찔끔 들어왔다. 5만 9천 주. 그러나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는 10만 주 매도가 나왔다. 자, 참 많은 기간 동안 매도가 많이 이어지고 있네요. 외국계 창구. UBS를 통해 들어왔는데, 자, 중요한 건 신한이었을까요? 국내 검은머리 또는 아까 보였던 다른 일부 모건 스탠리와 그 부분이었을까요? 중요한 거는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한 달 기준 59만 주가 나왔는데, 요게 흐름이 바뀔 때가 와 갑니다. 저는 제 초기예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건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와도 17만 원 가서 또 꺾이면 의미가 없어. 요걸 뚫어야 되거든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자, 그리고 개인이 오늘 4만 4천 주. 그래도 매도가 나왔어요. 매수세가 좀 멈춰야죠. 그렇죠? 그동안에 8천 주 매도한 것도 아니죠. 14만 9천 주, 12만 주, 5만 주, 11만, 6만 주, 7만 주. 드디어 4만 4천 주 매도가 나왔다. 외국계 매도 폭이 한 번 늘었다가 다시 줄은 걸까요? 한 달 기준 85만 3천 주 순매수, 59만 주, 34만 주 외국계 기간을 통해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기금 4만 6천 주 순매수, 3거래일 연속 순매수네요. 어쨌든 최근에 큰 그림에서 보면 연기금이 셀트리온 갈스코의 매집의 중심이었죠. 얘가 또 들어와야 됩니다. 매도 폭은 조금 줄어서 16만 2천 주. 자, 어쨌든 보험과 투시는 2만 주, 2,800주 찔끔 들어왔고요. 사모펀드도 19,000주 들어왔습니다. 헬스케어 오늘 기간이 3만 2천 주 순매수,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5만 주 매도, 개인은 2만 1,000주 순매수예요. 자, 오늘 연기금이 셀트리온과 마찬가지로 사모펀드도 같이 들어왔죠. 3만 주. 연기금도 2거래일 연속 매수. 매수폭은 크지 않아요. 자, 금융투자는 18,000주 순매도. 자, 마찬가지로 한 달 흐름에선 꼬여 있어요. 완전히. 66만 주 매도. 개인이 플러스 66만 주, 외국인이 32만 주, 기간이 32만 주. 나란히 5대5 비중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스란히 그걸 개인 창구를 통해서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때 주가가 바닥으로 밀렸던 건 당연한 거고요. 개인의 매도 폭이 또 이제 줄어들면서 외국계 기간으로 늘어가겠죠. 이 늘어나는 폭이 연속적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게 하반기 어느 기준점인가 나와야 되겠죠. 자, 제약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고요.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15,000주, 기간은 17,000주 들어왔습니다. 개인은 33,000주 매도가 나왔고요. 이중 금융투자가 8,300주, 연기금이 17,000주 매도가 나왔어요. 사모펀드는 23,000주, 투시는 4,300주 매수가 들어왔고요. 얘 또한 3대 주차가 방향성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닥권에서 흘러나올 수 있는 기술적인 흐름이 다가온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거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큰 2023년도 금융시장 안정 기반 위해서 3사 합병과 그리고 대형 M&A와 차세대 바이오 시밀러 그러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시기를 우리는 기다려 봐야 됩니다. 힘 빼지 말고. 아시겠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